네, 안녕하세요. 위닝스탁입니다. 8월 7일 금요일 주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말에는 금토일은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많이 내렸는데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한 주였어요. 굉장히 큰 업종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수의 상승세에 대한 저의 예측 맞아 들었죠. 네. 제가 우리 회원님한테 여기서 방송 다 녹화되어 있죠. 우리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다. 놀라실 것이다. 그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뭘 보고 이렇게 엄청난 강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믿겨지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말을 하면서 과연 나타날까? 네. 왜냐면 이제 바닥부터 워낙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초강세로,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나타날 것 같은데 진짜 나타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차트를 분석한 대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코스닥이 정말 뭐 지붕 뚫고 하이킥이죠. 예. 이건 뭐 그냥 묻지마 상승이나 마찬가지죠. 이 분 차트를 보시면은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죠. 금, 목, 수, 화, 월. 제가 월요일 방송에 아마 놀라운 상승세가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진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정말 숨가쁘게 보냈던 한 주였고, 저는 손실도 받고 막 수익도 보고 막 그런 한 주였어요. 근데 수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수익 본 것만큼 지금 한 며칠 사이에 수익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저기 뭐야 저기 SK 이노베이션 있죠? 이거하고 LG화학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우선주. 네. 어제 방송 시간에 이 SK 이노베이션 우선주에 대한 제가 차트 분석을, 저희 세력주 매매법은 어떤 식으로 본다, 그 사례 보여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조준 사격이다, 조준 사격 패턴이다, 여러분에게 이 종목을 잘 보고 계십시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말하는 대로 여기를 딱 조준해 놓고 주가가 강세로 움직이면은 가서 얼른 드시면 됩니다. 알려드렸죠. 네. 아주 말 그대로 그려놓은 것처럼 나타나게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칭찬 좀 해주시고요. 이제 조준 사격 패턴이, 저런 거 보고 조준 사격 패턴이라고 하는구나. 굉장히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SK 이노베이션 우선주를 좋은 사례로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 세력주 매매법을 기반으로 제가 기법과 패턴들을 찾아내는데 바로 그런 어떤 일환으로 이 조준 사격 패턴이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허무 패턴이라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질문하시고,
또 저희 방송에서 나오는 종목들 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상했던 종목이 아주 적중을 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또 올릴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지금 수익이 좋네요. 예. 뭐 역시 지수의 도움을 받았어요. 네. 지수가 워낙에 상승을 잘했기 때문에 이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가 이렇게 뭐랄까, 이게 이제 뒷심이라고 하는데 대형주이잖아요. 거래대금이 오늘 1조가 넘었어요. 네. 이게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참 요거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오늘도 정말 너무 급등했잖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후반에 이걸 밀어 올릴 수가 있을까? 대단하다. 그냥 뭐 경이로움을 보면서 나는 수익이 늘어나니까 좋긴 좋은데, 너무 급하게 가면 체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음 반 걱정 반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상승하는데 이거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상승하고 이 5일선 쪽으로 좀 이렇게 한 봉 3개 정도 이렇게 좀 내려왔다가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좀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이 상승 가면서 조정 또 상승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게 이제 주가 그 패턴이죠. 상승 조정 상승, 상승 조정 횡보죠. 횡보 상승. 이거는 LG화학은 가면서 상승 조정형 상승이죠. 초강세를 보일 때 이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죠. 근데 이런 경우에 그 이후로 강세가 좀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유튜브 쪽에다가 지금 75만 8천원, 나중에 100만원까지 갈 것 같다, 이런 제 견해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견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에서 뭐 계속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말하는 것이 얼마나 적중을 해 가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카운팅 해 보시기 바래요. 네. 근데 그동안 제가 말한 거에 대한 적중이 많이 됐는데, 예, 놀라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수의 강세를 예측해서 맞춘 것도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네. 그런 거 아무나 잘 맞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여간에 뭐 지수가 엄청나게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뉴스 보니까 질주하는 동학개미,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질주한다. 말 그대로 정말 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LG화학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일반 개미분들이 그냥 가지고 있던 쌈짓돈을 질르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번에 3월 달에 떨어졌을 때 거래량 엄청 늘어나면서 그때 삼성전자를 뭐 14조를 샀네 마네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질르던 거하고 지금 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주가가 가다가 멈춰야 되는데 그냥 계속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요즘 그 라디오 같은 데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자는 건 아니고요. 약간 그분들에게 제가 의문의 1패 정도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라디오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뭐 교수분들 막 이런 분들 오늘도 제가 좀 듣다가 좀 거슬리더라고요. 뭐가 거슬리냐면 이분들 말을 그냥 믿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오늘 라디오에서 금리가 제로 금리니까 대형주들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이제 배당을 하죠. 근데 배당을 한 2%씩 평균적으로 한다. 그래서 금리가 싸니까 은행에 있던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공영방송인 방송에서 대학 교수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 얘기가 뭐가 이상하지?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아.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정말 저는 이분이 정말 자기 자신이 이런 말을 하면서 이상하지 않는지를 모르겠는데, 자, 매니아님, 이 이야기 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예. 토마토님, 네. 이 이야기는, 네, 레드멜로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너무 이상한 이야기예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왜 이상하냐면, 아니, 은행에 넣어둔 돈은요, 손실을 볼 그게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은행에 넣어둔 돈하고 주식시장은 언제든지 하락을 해서 본금이 이게 손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비교를 은행 금리는 0%고 배당금은 한 2% 정도 준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지 와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주 저명한 경제학 막 그런 가르치는 교수가 나와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 아 세상이 너무 이상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주식책, 경제 신문, 그다음에 라디오 경제 프로그램들 매우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진짜 은행에 넣어둔 적금 깨가지고 주식 사러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와 정말 와 깜짝 놀랐습니다. 주식 세계는요 지금같이 이렇게 상승할 때는 좋죠. 그런데 작년에 예, 이 상승세에 엄청나게 애널리스트들이 배터리의 세상이 온다, 뭐 LG화학 내년에 이제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된다, 온갖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어요 이때. 그러니까 작년에 금리가 정말 없었죠. 이렇게 막 상승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넣어둔 정기예금 깨가지고 여기 하다 사신 분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TV나 인터넷 이런 라디오에 나오는 이 광대들, 제가 좀 과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 양복 입고 나와서 말하는 전문가들이라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을 속이는 광대들입니다. 광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은 아주 두 번, 세 번 곱씹어 봐야 돼요.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다. 완전 폭망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좋기만 하지 않아요. 주식시장은 리스크가 있고요. 우리가 그 리스크를 감당하는 만큼 그에 따르는 보상으로 수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은행은 리스크가 없잖아요. 예. 이자 뭐 1.5% 주더라도 돈이 날아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비판적이라서 제가 뭐 심지어 그 워렌 버핏 있죠? 이 버핏 이 할아버지도 제가 엄청나게 까거든요. 어쩔 때 보면은 워렌 버핏 이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예. 워렌 버핏이 무슨 말을 했냐면 어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 가게가 이제 할인을 하면은 맛있는 햄버거를 막 그 할인할 때 가서 막 많이 사서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맛있는 햄버거는 우량주고요. 성장하는 우량주고 그 우량주가 뭐 요번에 이제 코로나처럼 이런 시장의 이제 하락으로 인해서 잠시 일시 하락을 했을 때는 그것은 할인 행사를 하는 햄버거집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가서 막 이렇게 사야 된다. 그러니까 하락이라는 것은 할인 행사를 하는 그런 할인 행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이 하락했을 때 이때 가서 사야 된다. 이런 표현을 이제 햄버거 가게 이걸로 이제 빗대서 말을 한 거예요.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이게 좋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와,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사람은 자기가 이게 좋은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모르는구나. 예. 여러분도 언뜻 들으면 이 워렌 버핏의 말이 맞는 것 같죠?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 주식의 그 아주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워렌 버핏의 말은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것을 잘했다고 올리는 영상 이 사람도 좀 엉터리예요. 엉터리라기보다 이 말이 맞는 건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주식의 근본은 뭐냐? 이 다음에 뭔 일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뭐냐면 자, 여러분이 LG화학 여기로 좀만 넘어가 보죠. 예. 이 LG화학을 여러분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예. 잘 가죠. 그래서 이 회사는 앞으로 성장을 더 할 거야. 근데 갑자기 뭐 핵전쟁이 나타났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가서 할인 행사다 가서 샀어요. 근데 갑자기 핵전쟁이 터졌어요. 그래도 상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면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른다라는 거에서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연구를 해 나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매매 전략을 써야 되고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뭐 미국의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잘 나간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주식을 매수하면서 고심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3월 19일까지 코로나 때문에 폭락을 했을 때 이 다음에 상승이 보장된다면 사람들이 아마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 모두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여기다 다 샀을 거예요. LG화학을 사가지고 이 다음이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이게 보장이 된다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이렇게 상승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승할 것 같다. 이 회사 좋아 보인다. 예. 그래서 사는 건데 예. 어떤 분은 몰빵을 치지만 어떤 분은 뭐 한 3분의 1만 사고 어떤 분은 비중 한 10%만 사고 예.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정말 짧은 타이밍이라도 이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만약에 안다면 그 자체가 완전 로또예요, 로또. 정말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돈 다 빌려가다가 오늘 이 LG화학이 9.7% 상승할 것을 미리 알았다면은 어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제 종가에 딱 사놓으면은 오늘 9%가 올라서 뭐 10%라고 잡고 1억을 넣었으면은 바로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10억을 넣었으면 바로 아침에 1시간 만에 1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횡보할 때, 이때도 그래요. 이 다음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좋은 회사니까 하락을 했을 때, 이럴 때는 할인 행사는 햄버거 사 먹듯이 막 사 먹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워렌 버핏의 말은 완전 엉터리란 말이죠. 엉터리. 이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것 같으면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거래량이 왜 이렇게 줄어들겠어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애먹는 게 뭐냐, 이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어젠가 유튜브 영상에다가 이런 댓글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한번 생각들 해보시라고, 공부 좀 해보시라고. 왜 주가는 상승 시 거래량이 증가할까? 그리고 조정 시에는 왜 거래량이 줄어들까? 원래 증가하거나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법은 없어요. 상승할 때 거래량이 꼭 많이 증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1대1 매매이기 때문에 뭐 파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러면은 막 그냥 올라가요. 거래량 적게. 그래서 이런 법은 없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상승할 때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고 조정을 할 때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상승할 때 사람들이 이 주가의 전망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전망. 그래서 마구잡이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주식을 가지고 있던, 많은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막 팔아 제끼는 거죠. 왜냐면 중간중간에 계속 수익이 나니까. 그럼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 저처럼 단타하는 사람들이 가서 또 막 샀다 팔았다 하니까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가 단타를 하러 가서 샀다 팔았다 하려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와서 막 사러 와야 돼요. 그래갖고 완전히 뭐 시장 바닥처럼 난장판이 벌어져야 돼요. 막 정신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희말랭이 없이 이렇게 밀렸다, 조정을 한다. 이럴 때는 누가 와서 막 서로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겠어요. 다들 뒷짐지고 어디 가나 보자 하고 다들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매매는 안 하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주식에 대한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서 이렇게 푹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가서 사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일정 기간 살다가 딱 죽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타고난 운명.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렇듯이 이 주식에서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의 미래를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상승할 때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단 말이죠. 물론 이제 하락시 아무도 매수를 안 할 때 가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가 소수예요. 소수. 왜 소수냐면,
만약에 대다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때 가서 매매를 다들 잘 하신다. 그러면 거래가 이렇게 적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냐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그걸 보고 가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가 되죠.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하지 않으면은 가서 사질 않아요. 이것은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보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한계고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고 운명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만큼은 이런 운명의 굴레에서 탈피할 수 있어요. 방금 제가 이런 사항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워렌 버핏이라는 그 정말 세계적인 투자가가 얼마나 엉터리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단 워렌 버핏처럼 돈이 많아요. 그래갖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아주,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LG화학을 오늘 와서 만약에 한 1000억 샀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이 한 500조 있어요. 500조. 이건 무슨 말이냐면 1000만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한 10,000원어치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무슨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LG화학이 지금부터 여기까지 떨어지고 바닥에서 한 3년간 바닥을 굴른다. 그러한들 무슨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냥 나중에 또 내비두다 보면은 나중에 올라오면 되는 거 그뿐인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펀드 매니저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말은 맞지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쓰는 기법은 여러분들과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제발 그 저명한 교수나 뭐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말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몇 번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방금 막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 안에 주식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제가 바로 이게 이제 제 세력주 매매법을 강의하는 방식의 일면을 보여드린 건데요.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여기에 굉장히 위험한 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 가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식은 어떠 해야 된다라는 법칙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 습관, 그것이 투영되어서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의 이 가격의 이런 차트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나타나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간색 양봉만 계속 나타나도 돼요. 원래 뭐 주식은 빨간색 양봉만 계속 나타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주식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했을 때 빨간색 양봉으로만 가득 차 있는 주식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아하 하고 여기다 힌트가 나오죠. 힌트. 이런 것이 바로 세력주 매매법이에요. 하니까 이제 그래. 그러니까 그 음봉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매매에만 집중을 했다면 이런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들, 근원적인 문제들을 이 무의식에서 탈피를 해서 이 의식적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게 되면 그 어떤 뭐 짜잘한 거 무엇 하나 아주 허투루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다 보면은 매매할 수 있는 기법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차트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번에 지수의 굉장한 강세를 예측을 해드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예측은 맞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비밀 하나 또 알려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식으로 대부분 돈을 많이 버신 분들, 공통점이 뭔지 제가 한번 비밀을 알려드리자면, 공통점이 뭐냐? 지속이라기보다도 지속 성공 한다 이거예요. 지속 수익 성공을 한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워렌 버핏 같은 그런 그 펀드 매니저가 작년에는 수익 내고 그러니까 올해는 손실 보고 이렇게 매매를 했다. 이 사람이 돈을 벌 수가 있었겠어요? 못 법니다. 자, 펀드 매니저도 그렇고 일반 개인도 그렇고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크게. 그분들은 어떻게 벌었는가? 많이 벌고 조금 잃고, 많이 벌고 조금 잃고, 이렇게 벌어온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많이 벌고 손실 봤다. 도루묵이죠. 또 벌고 손실 봤다. 이건 뭐냐면 벌다가 잃다가 이러면 그냥 제자리거나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펀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지속적인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손실은 아주 극히 조금밖에 그러니까 극히 적은 횟수의 적은 금액의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매를 했다면은 다 성공하고 다 수익을 봤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벌다가 잃다가 하면서 돈을 번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평소에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려면은 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매매 기법을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차트 안에서 어디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지 내가 그렇게 성공을 낼 수가 있을까? 그렇게 본인이 가야 될 길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식을 알려줘야 된다. 예. 이거 뭐 얘기를 하자 보면 뭐 밤새 해도 끝이 없습니다. 여튼 그 유명한 사람들 말 무조건 믿지 마세요. 네. 저도 제가 하는 말이 약간 모순된 말이 혹시 있지 않나 늘 걱정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방송을 하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말을 한 번 더 곱씹으시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한항공 대한항공 우선주 점상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도 한번 보면은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해서 이제 서프라이즈죠. 코로나 때문에 뭐 아주 안 좋나 했더니 서프라이즈 그 실적이 나와가지고 움직이게 됐는데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저가 매수 들어가실 분들은 이런 종목이 좋습니다 하고 몇 번이나 소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매수하신 분이 계셨다면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음봉 패턴.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여기도 다시 한번 워렌 버핏을 까자면 예.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이게 할인 행사입니까? 근데 왜 거래량이 이렇게 줄죠? 예. 우리는 이것을 사고 싶지만 나중에 안 올라가면 어떡해요? 예. 떨어지면 어떡하죠? 예. 손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떨어진 것이 다시 올라온다는 보장이 있나요? 예. 만약에 떨어졌다. 손절 안 하고 버텼다. 그 다음에 일어날 상황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의 주식은 이 상황은 기회이자 또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기법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여기가 이제 이 무료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 SK 이노베이션 우선주를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리면서 자,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거 분명히 공중에 떠 있고 누가 던지는 거 이렇게 받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왜 조준 사격이라는 그 기법을 제가 만들었을까요? 기본 의미가 뭐냐면 왜 미리 안 샀을까요? 예, 여기다 딱 조준을 해놓고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서 사자. 예, 왜냐? 세력이 아니면은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개인들끼리 몇천억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없죠. 이게 움직이면 그 다음에 개인이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미리 움직일 줄 알고 먼저 개인이 여기 가서 산다.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 대한항공도 그래요. 지금 오늘 이렇게 이런 기본 패턴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 주가가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그것은 세력이란 말이죠. 네, 거래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조준 사격 패턴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뭐냐면 어떤 이슈가 딱 걸린 거죠. 자, 이제 뭐 흑자가 났어요. 자, 계속 가냐 마냐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조정을 더 며칠 더 하느냐 아니면 그냥 빠지느냐.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샀다. 그러면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예. 근데 조준 사격 패턴이라는 것은 자, 세력이 밀어 올리는 모습을 확인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디테일적인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기회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수강 신청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항공주들이 그 실적이 손실이 날 줄 알았는데 흑자가 났어요. 그래서 놀라운 오늘 상승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에이텍.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정치인 테마주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그냥 밀어붙이고 있죠. 이것도 보면은 그 하루 전까지는 주가가 비실비실하죠. 거래량도 좀 줄고 있고 이러다가 갑자기 밀어 올렸죠. 이게 바로 세력이 밀어 올리는 그 패턴인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아무 뉴스가 없는데 여기서 가서 막 우리끼리 이렇게 막 이걸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게 거래대금이 4,115억.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세력이 먼저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떨어뜨리는 듯 하다가 올리죠. 그럼 여기다 조준을 딱 해놓고 제가 이제 이런 걸 딱 봤을 때 너 세력이구나. 떨어지려고 이렇게 액션을 보이는 거죠. 이게 허풍이면 이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것이고 허풍이 아니면 괜히 잽 쓰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허풍이 아니면 작전이면은 넌 강하게 밀어붙일 거야. 그렇지. 하고 가서 내가 딱 가서 사는 거죠. 그리고 적당히 먹고 나와야겠죠. 왜냐? 단타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길목에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반응을 해준다면은 오케이 이거 작전이구나 하고 와서 딱 사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죠. 자, 제가 오늘 계속해서 이제 세력주 매매법이 이제 어떤 코드, 어떤 뉘앙스의 그런 기법인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뭐 지금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돼서 에이텍하고 오늘 우리 카톡방 회원님 알려주셨는데 에이텍 TN 이 형제 이 두 개 다 이재명 그 저거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주식시장에서 이 정치 테마주가 얼마나 많이 상승을 하는지 다들 경험을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쪽에 도전을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뭐 해볼만 해요. 그런데 지금 시대 역시 좀 정치 테마주가 우리나라에서 조금 뒷전이에요. 약간 밀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뭐 바이오, 그 다음에 IT, 언택트 이런 것들이 지금 정말 그 다음에 배터리 이런 것들이 지금 대장주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코로나 시대가 아니다 그러면은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 내년인가요? 내년 맞죠? 내년 연말에 대통령 선거 있으니까 지금쯤 막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이낙연 테마주들 많이 움직였었죠. 그게 기억나는 게 남선알미늄 이렇게 막 올라왔죠. 그리고 보혜양조 제가 여기 보혜양조 여기 가서 좀 매매를 했었거든요. 유시민 씨가 이제 대통령 갑니다 해갖고 뭐 사회이사 한다 해서 이렇게 막 올라갔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원래는 그런 법칙 뭐 이런 의무는 없어요.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제가 진짜 워렌 버핏 그분은 나이가 많으셔갖고 제가 심하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진짜 가끔 그분 말 들었다 보면은 이분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감히 그런 큰 투자자를 이런 일반인이 뭐라고 막 깐다는 게 좀 이상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북한하고 뭐 이렇게 뭐 설탕 주고받고 뭐 한다는 뉴스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인디에프 소식이 없어요 여기.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움직이겠지 하고 가서 먼저 사두면 왜 안 가지?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들어왔는데 안 가네 해가지고 팔아요. 그리고 딴 데로 가요. 그럼 그 다음에 올라가요. 제가 이런 거 많이 당해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다른 종목도 지금 다 날아가고 있는데 이 아난티 가신 분들 갈 것 같아서 이제 딱 좀 사두면 가겠지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통일부 장관도 바뀌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견디다 보세요갖고 이제 팔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갑니다. 근데 저는 이건 나쁘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할 때 이제 요런 스타일의 매매를 할 때는 뭐냐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장이 이제 상승할 때 그럴 때는 더욱 견디기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가진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비교를 하는 이 인간의 습성은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목도 다 날아가고 있는데 이 아난테에 가가지고 한 달째 좀 이러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몇 명 안 돼요. 왜냐면 다른 주식들을 보면서 이걸 보면은 이 비교를 해가지고 깝깝하거든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막 쌓이니까 떨어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왜 안 떨어질까요? 이건 좀 힘든데 여하튼 지금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판국인지를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가서 사가지고 기다린다. 안 되죠. 그래갖고 여기서 팔아가지고 LG화학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럼 LG화학은 올라갔는데 오늘 샀죠? 그럼 떨어지면 꼭지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매매를 할 줄 모르면은 와서 이렇게 꼭지 잡아서 돈 잃고 또 꼭지 잡아서 돈 잃고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매매를 잘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돈이 벌리겠어요. 그냥 운 좋게 뭐 벌리겠지. 그럴 수 있죠. 한두 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운 좋게 벌고 나중에 잃으면 말짱 꽝이라고요. 여러분이 돈을 버시려면은 운 좋게 벌고 운 좋게 벌고 운 좋게 벌고 계속 운 좋게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련을 하셔야 될 무기는 뭐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기법. 올해 잘 벌고 내년엔 잃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다 사갖고 이렇게 버신 분들, 동학개미 운동 하신 분들, 그거 그냥 말짱 꽝이에요. 말짱 꽝. 내년에 돈 잃어버리면 올해 번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을 꼭 마련하시고, 그 기법은 뭐 꼭 고차원적인 그런 기법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교, 이게 아주 고질병이에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습니다. 이쪽에 이제 비교를 해서 보자면 여자분들이 아무한테나 시집 가가지고 적당히 먹고 살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결혼할 때 엄청 고민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 우리는 사회 속에서 남들이 해외여행 가면은 우리 집도 해외여행 가야 되고, 남들이 중형차 타면은 우리도 중형차 타야 되고. 근데 남들은 다 고급차 타는데 우리만 소형차 탄다. 그러면은 이 소형차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왠지 비교돼 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자분들이 남자를 고를 때 사회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중간 이상 갈 수 있는 남자를 고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냥 무인도에서 둘이만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하고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기법 할 때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다른 종목과 내 종목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있겠나. 솔직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그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고 주식으로 돈을 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식 공부를 안 하고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공부는 꼭 이런 차트 공부, 세력주 매매법 공부만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삼성전자 사가지고 내가 한 몇 년 묻어두겠다. 그것도 기법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법으로 계속 벌어야 됩니다. 한 3년 동안 벌었다가 1년 동안 다 까먹으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그리고 그건 진짜 저는
정말 우리나라 그 신문 문제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동학개미 운동 얘기하면서 막 사람들 자꾸 이렇게 막 주식 사게, 예, 막 그 바람을 집어넣고 있잖아요. 바람을. 예. 그 요즘 뉴스나 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적금 깨가지고 주식을 안 살래 안 살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적금 깨갖고 와서 주식 산다고 다 돈 버는 게 아니고요. 벌어도 나중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도박에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 도박판에 한번 들어오면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살아나가고 싶으시면은 타짜한테 기술을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로 오늘 저녁에도 미국 테슬라 주식시장이 열리죠. 자, 마무리로 제가 매일매일 이 테슬라 주식 차트를 분석해 드리는데 테슬라가 지금 계속해서 저는 뭐 어제 정도면 좀 벗어날 줄 알았는데 일단 아직까지 수렴이 되고 있고 매우 쭉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렴 과정은 이렇게 계속 옆으로 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상방 쪽으로 잡힐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좀 좋은 징조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돌파가 된 거예요. 이 저항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저항선이 이 오후 시간 오후장에 강하게 이 정도면 좀 돌파가 어느 정도 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예. 자꾸 이렇게 돌파 시도가 나오고 이렇게 뒤로 빠졌는데 주가가 이 아래로 안 빠졌죠. 그래서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고점이 뚫리고 있다. 예. 아주 기다리던 고점 돌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는 이 지금 뭐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준사격 패턴이거든요. 자, 조준사격. 우리끼리 돈 모아서 테슬라 저항선을 뚫고 돌파 시도를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만약에 돌파 시도가 나타났다,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와서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만에 하나 공매도 세력들이 이것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매를 유발시키려고. 그럼 여기도 사면은 그 투매에 당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똑같아요. 이 조준 사격 패턴을 딱 그어 놓고 이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이렇게 돌파가 되는 현상, 돌파가 되는 양봉, 큰 양봉은 세력이 만든 거예요. 세력이 딱 스타트를 시킨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쭉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조준 사격 패턴이 주가가 이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이럴 때 세력이 밀어 올리는 거죠. 자, 아무쪼록 저도 이거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되길 바라고요. 저는 단지 뭐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게 아니라 차트 분석을 기초로 해서 봤을 때 제가 뭐 여러 개 영상 올렸지만 이렇게 뭐 음봉 하나 있는 이런 고점, 대세 고점 별로 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삼각구로 수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력이 와서 이렇게 뚫어준다면은 위로 탄력이 계속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초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지만 네, 제가 갖고 있는 제 비법이라면 비법이에요. 저의 모든 비법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어떤 기초적인 설명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저의 전망은 상방 쪽으로 뚫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조금 밀렸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주식의 이게 핵심인데, 주가가 여기에서 그냥 상승을 해야죠. 예. 막 흔들었다가 나중에 상승하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 주식도 그래요. 자, 아난티. 여기도 그냥 올라가야겠죠. 예.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이것이 바로 주식 매매의 근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들, 이런 것이죠. 막 아래로 이렇게 흔들었다가 나중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상승할 것을 전혀 확인을 안 하고 내가 매수를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만약에 깨닫게 되신다. 갑자기 깜짝 놀라겠죠. 아이고, 내가 매수 잘못했구나. 예. 나의 소중한 돈을 정말 위험한 지역에다 돈을 넣어놨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시겠죠. 자, 어쨌든 좀 무난하게 잘 가가지고 모두 다 좀 해피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뭐 수강 신청 및 궁금하신 점 제 이메일 주소로 편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금요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